57페이지. 남자 혼자 가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영업인을 영업천재로 만드는 게 저희 목표거든요. 최고님도 충분히 영업천재가 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2009년 11월 28일 일요일. 오늘은 참으로 지독한 날이다. 한때는 내가 정말 좋아했던 여자, 착하고 다정한 자랑스러웠던 여자 송지수가 내게 이별을 고했다. 그것도 아주 저열한 방법으로. 내가 붙들고 늘어지기라도 할까봐 몹시 겁이 났던 모양이다. 참 안됐다. 나도 지수도. 최신차 선배가 준 명함을 들고 집으로 돌아온 나는 간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책상 앞에 앉아 컴퓨터를 켰다. 곧 바탕화면이 떠올랐다. 나는 즉시 인터넷에 접속하고 한국영업인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갔다. 명함에 있는 바로 그 사람이 주먹을 불끈 쥔 채 웃으며 말하고 있었다. 고객께서 먼저 상담 요청하고 고객 스스로 구매 신청하고 심고 수식 영업비법을 배우세요. 고객께서 먼저 상담을 요청하고 고객이 스스로 구매 신청을 하고 심고 수식 영업비법을 배우세요. 나는 홈페이지에 있는 교육 후기와 성공 사례 매스컴이 소개된 심고수 회장의 기사, 특강과 컨설팅 후기 등을 차례로 읽었다. 하지만 심고수식 영업비법이 무엇인지 좀처럼 감이 잡히질 않았다. 나는 그가 직접 쓴 책을 읽어보면서 영업에 필요한 뭔가를 배울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인터넷 서점에서 들어가 영업의 정서 등 3권을 주문했다. 평일에는 보통 저녁 10시 넘어서 집에 들어가기 때문에 배송기는 사무실로 했다. 책은 다음날 오후 사무실에 도착했다. 나는 일을 하는 틈틈이 그 책을 읽었다. 열정적으로 살아라. 성실히 일하라. 한우물을 팔아. 인간관계를 잘하라. 등 뻔한 얘기를만 늘어놓은 다른 영업 관련 책들과는 달리 현실적이고 재미도 있어 빠른 시간 안에 3권을 독파할 수 있었다. 다 읽고 나자 책에 적힌 내용대로만 하면 영업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겼다. 한풀 꺾였던 용기도 되살아났다. 하지만 과연 내가 그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고개를 찢겨 들었다. 내가 처한 상황과는 어딘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했다. 당장 실행에 옮기기에는 힘든 것 같다는 의심도 들었다. 나는 고민 끝에 한국영업인협회 연락을 해 심고수 회장을 만났다. 반갑습니다. 심고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고차 딜러를 하고 있는 최유구라고 합니다. 실은 제가 최신차 선배님 소개로 협회 홈페이지도 방문해보고 회장님이 직접 쓰신 책들도 모두 구입해 읽어봤는데요. 그래도 궁금한 점들이 있어서 찾아뵙고 말씀 드렸으면 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잘하셨습니다. 최신차 딜러님은 저희 협회 수강생이었죠. 워낙 부지런하시고 두뇌도 명석한 분이어서 제가 가르쳐 드린 영업 비법을 금방 자신의 영업에 적응해 하시더군요. 워낙 부지런하시고 제가 가르쳐 드린 방법
대로 자신의 영업에 활용해 하시더군요. 저도 최 선배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영업인은 영업 천재로 만드는 게 저희 목표거든요. 최고님도 충분히 영업 천재가 되실 수 있습니다. 영업 천재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언제 찾아뵐까요? 스케줄은 제가 관리하지 않아서요. 비서를 바꿔드릴 테니 약속 잡으시고 꼭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나는 신고수 회장이 하라는 대로 비서와 상의해 약속 날짜와 시간을 정하고 전화를 끊었다. 바로 그때였다. 한동안 연락이 없던 같은 과 1년 후배부터 전화가 온 거야. 제일 선배 현진이. 현진이는 2년 전 미국으로 어학연수를 떠났던 기수와 가장 친한 정말 좋아했던 여자 송지수, 사랑스럽던 여자 송지수가 이별을 했다. 스케줄은 제가 관리하는 지수와 가장 친한 아이였다. 뭔가 모르게 느낌이 좋지 않았다. 아, 그래, 현진이 오랜만이네. 요즘 어때? 잘 지내지? 네, 선배님 잘 지내시죠? 나야 늘 그렇지 뭐. 그런데 어쩐 일이야 갑자기? 지수 얘기 들으셨나요? 했어요. 아니, 못 들었는데 설마 나쁜 소식이 설마 나쁜 소식은 아니겠지? 아니에요 선배, 지수 며칠 전에 귀국했어요. 선배는 지수 며칠 전에 귀국했어요. 선배는 아셔야 할 것 같아서 전화했어요. 그랬구나. 고맙다 현진아. 그럼 안녕히 계세요. 몸 건강히 잘 지내시고요. 그래, 너도 건강하게 잘 지내. 나는 애써 부드럽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현진이는 지수 부탁으로 내게 전화를 건 것이 틀림없었다. 내 여자친구 소식을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듣다니 기분이 나빴다. 지수 며칠 전에 귀국했어요. 그리고 이틀 후 송지수가 직접 내게 전화를 걸었다. 오랜만이야, 오랜만이다. 네 시간 어때? 나는 언제든 괜찮아. 그럼 홍대 앞에 커피숍에서 3시에 와. 지수는 거의 일방적으로 약속 장소와 시간을 전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때부터 내 머릿속에는 지수를 주인공으로 한 온갖 이상한 장면들이 푹쭉 터지듯이 떠올랐다. 나는 도저히 잠을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그 장면들을 억지로 밀어내며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자신이 정한 시간보다 30분 늦게 나타난 지수는 전혀 미안한 기색이 없이 휴지 던지듯 말하고 내 앞에서 앉았다. 일찍 왔네. 자신이 정한 시간보다 30분 늦게 나타난 지수는 전혀 미안한 기색 없이 휴지 던지듯 말하고 내 앞자리에 앉았다. 좋아 보인다. 잘 지냈지? 나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뭐 마실래? 카푸치노? 캐러멜 마끼아또. 지수가 짧게 말했다. 나는 일어서서 그녀가 원하는 커피를 사다 바쳤다. 많이 바빴나봐. 그동안 여러 차례 메일 보냈는데 못 봤어. 나 이메일 계정 바뀌었거든. 그랬구나. 어쩐지 안 읽었다고 나오더라. 내가 귀국했다는 소식은 들었겠지? 응, 들었지. 나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다. 바보가 아닌 이상 선배도 그때 눈치챘을 거야. 뭘? 내 마음 떠났다는 거. 대체 이유가 뭐니? 내가 제대하고 나서 복학하지 않고 자동차 영업사원이 된 것 때문에?
어느 정도는 나도 알잖아. 나 공부하다는 내가 제대하고 나서 복합하지 않고 자동차 영업사원이 된 것 때문에 너도 알잖아. 난 공부보다는 사업을 하고 싶었어. 공부보다는 사업을 하고 싶었어. 그래서 택한 길이야. 솔직히 차파리가 사업은 아니잖아. 기수가 뷰듯이 말했다. 그녀의 입에서 여는 말이 아니라 차가운 얼음가루가 뿜어져 나오는 것 같았다. 뭐 차파리? 다들 그렇게 부르던데 자존심 상했다면 미안. 나 약속 있어서 그만 가봐야 해. 그래도 같은 과 선후배 사이인데 어쩔 수 없이 마주치는 일이 있더라도 서로 얼굴 붉히지는 말자. 그녀는 마지막으로 비수 같은 말을 내 심정에 꽂고 벌떡 일어나서 커피숍을 나가버렸다. 그녀의 말과 행동이 치명상을 입은 나는 한동안 정신을 못 차리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녀는 이미 오래전부터 오늘의 이별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것이다. 나도 알고 있었다. 벌써 1년도 더 된 일이었다. 어느 날인가 왜 나에게 답장을 보내지 않는 걸까 궁금해서 수신 확인 버튼을 눌렀고 그동안 그녀에게 보냈던 메일 모두가 읽지 않음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순간 불길한 예감이 불길처럼 일었지만 나는 안간힘을 다해 좋은 쪽으로 생각의 방향을 틀었다. 공부하느라 힘들어서 그럴 거야. 이메일을 확인하지 못할 정도로 바빴을 거야. 언젠가는 확인하고 답장을 보낼 거야. 나는 그렇게 믿고 계속 이메일을 보냈다. 그녀가 읽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스스로에게 체면제 같은 것, 거짓 믿음을 주사한 것이다. 계속 이메일을 보냈다. 그녀가 읽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체면제 같은 거짓말 믿음을 주사한 것이었다. 마음이 아팠다. 영업을 시작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야말로 악정고투의 나날을 보냈지만 오늘은 정말 내 인생의 최악의 날이다.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이라는 영화 제목과 지금의 내 꼴이 기가 막히게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우물도 끝이 보이지 않는 깊은 우물 속에 빠진 기분이다. 더 밑바닥은 어디일까? 어디까지 내려갈까 알고 싶다. 2007년 12월 6일 2007년 12월 6일 아까는 며칠이었나 2009년 11월 28일 일요일 근데 2007년 12월 6일 일요일이야. 거꾸로 매달아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는 말이 있다. 말년백량 때 신참들이 들어오면 입버릇처럼 했던 말이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참으로 명언이 아닐 수 없다. 민간인식에도 마찬가지다. 지옥같은 삶을 살고 있어도 시간을 흘러가는 법이다. 한국영업인협회 심고수 회장과 만나기로 한 날도 벌써 내일로 다가오지 않았는가. 그 사람은 우물에 빠진 나를 끌어올려 햇빛을 보게 할 수 있을까? 내 희망이 되어줄 수 있을까? 기수와 헤어지고 나서 나는 더욱이 치열하게 영업에 매달렸다. 오 선배가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지 다 했고 밤늦게까지 번화가를 돌면서 주차되어 있는 차에 명함을 꽂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전단지를 내주었다. 치열하게 영업에 매달렸다. 시키는 무엇이든지 다 했고 밤늦게까지 번화가를 돌면서 주차되어 있는 명함을 꽂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전단지를 나눠줬다. 주말에도 쉬지 않고 강남 한복판에 내가 열심히
명함과 전단지를 뿌렸다. 지수와 즐거웠던 시간들 전단지를 뿌렸다. 강남 한복판에 나가 열심히 명함과 전단지를 뿌렸다. 지수와 즐거웠던 시간들, 달콤했던 추억들, 지수가 잔인한 말과 행동들이 마지막에 지수가 했던 잔인한 말과 행동들 시도 때도 없이 떠올라 나를 괴롭히기 때문에 그 씁쓸한 기억들로부터 도망치려면 지쳐 쓰러질 때까지 일하는 수밖에 없었다. 11월 30일 월요일에도 나는 밤늦게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기 위해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순간 차갑게 불어오는 바람을 타고 뭔가가 펄럭거리며 날아오다가 내 발밑에 떨어졌다. 내가 나눠준 전단지인 것 같다. 허리 숙여 발밑에 있는 종이를 잡았다. 그러나 아니었다. 버스에 올라타서 자리에 앉아 자세히 살펴보니 예비신랑 신부를 대상으로 한 피부관리 세미나를 하니 관심 있는 분들 참가 신청을 하라는 내용의 전단지였다. 그런데 구성이나 내용이 일반적 전단지와는 사뭇 달랐다. 구성이나 내용이 일반적 전단지와는 사뭇 달랐다. 나는 한참 동안 전단지를 들여다봤다. 문득 지수와 헤어지지 않았다면 세미나에 함께 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호황된 생각을 접으려고 전단지를 집에 접어 가방에 넣고 창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비쩍 마른 내 얼굴이 거울 앞에 선 것처럼 찻장에 비쳤다. 나는 두 손을 들어 감싸듯 얼굴을 만져보았다. 찬바람이 많이 다녀서인지 얼음처럼 차갑고 까칠까칠했다. 내 얼굴이 거울 앞에 선 것처럼 차창에 꼈다. 눈물이 솟구쳐 올랐다. 나는 버스에서 내려 근처 포장마차에 들어가 소주와 우동으로 허기하고 울분이 달래고 집으로 돌아왔다. 벌써 새벽 3시였다. 나는 대충 씻고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온몸을 짓누르고 피곤도 술기운도 잠을 부르진 못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뜬 눈으로 밤을 보내고 장안병으로 출근했다. 좀비가 따로 없네. 오늘은 그냥 집에서 쉬지. 그래. 김군, 오선비가 내 얼굴을 보더니 혀를 치며 아닙니다. 이래야죠. 나는 씩씩하게 대답하고 사무실을 나왔다. 아침부터 슬금슬금 눈이 내리고 있었다. 나는 늘 그랬듯 강남역으로 가서 출근하는 사람들에게 명함과 전단지를 나눠주고 가방을 열었다. 순간 어제 준 전단지가 눈앞에 띄었다. 다시 봐도 형식이나 내용이 독특했다. 나도 모르게 휴대전화를 꺼내 전단지에 적힌 전화번호로 문자를 보냈다. 남자 혼자 가도 될까요? 그러자 곧바로 전화가 걸려왔다. 목소리를 들으니 여자였다. 듣는 사람은 기분 좋게 해주고 맑고 경쾌한 목소리였다. 여자는 웃으며 말했다. 예비 신부께서 바쁘시면 혼자 오셔도 돼요. 부럽네요. 조금이라도 내 상황을 안다면 절대 나오지 않을 말이었다. 나는 토요일 오후 2시 30분에 세미나가 열린 장소로 왔다. 추운 겨울인데도 결혼을 하려는 커플이 왜 이리 많은지 세미나 장소는 50명 넘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나처럼 혼자 온 사람은 당연히 없었다. 나는 구석진 곳에 앉아 세미나 시작을 기다렸다. 50명이 넘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화장품 문성배 카운슬러입니다. 화장품 문성혜 카운슬러. 만나서 반갑습니다.
백일하는 시계가 3시를 가리키자 한 여자가 단상 위로 올라와 자기소개를 하고 고개 숙여 인사를 했다. 화장품 회사에 근무해서인지 여자의 외모는 눈에 띄게 아름다웠다. 모르는 사람은 연예인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였다. 예비 신랑 신부답게 알콩달콩 서로를 챙기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다 흐뭇하네요. 흥분하시죠? 여자가 미소를 머금고 물었다. 네, 누가 결혼할 사이 아니랄까봐 서로를 끌어안듯 바짝 붙어앉은 연인들이 일제히 대답했다. 물론 나는 당연히 대답하지 않았다. 아시다시피 겨울철은 피부에 참 잔인한 계절이에요. 날씨가 춥고 생기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다 흐뭇하네요. 예비신랑 신부답게 서로를 챙기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 미소를 머금고 물었다. 자, 물론 나는 당연히 대답하지 않았다. 아시다시피 겨울철은 피부에 잔인한 계절이에요. 겨울철은 춥고 건조해지면 몸속에 있는 피부세포가 재생활동을 활발하게 하지 못해서 지방을 적게 분비하고 표면의 보호막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쉽게 건조되고 예민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여성분들이 각종 수분이나 영양크림, 마사지 등을 통해 촉촉해진 피부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여자는 잠시 말을 끊고 예비신부들을 둘러보았다. 겨울철 피부관리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알고 싶으시죠? 여자가 물었다. 예비신부들이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다. 여자는 단상 위에 놓여있는 스위치를 들고 버튼을 눌러 스크린을 올리더니 각종 자료 화면을 보여주면서 겨울철 피부관리 방법, 특히 예비 신부들에게 필요한 피부관리 노하우를 각종 팁들로 자세히 알려주셨다. 그래서 나서 이렇게 말했다. 오늘 참석해주신 예비부 여러분들께서는 특별히 결혼식 날까지 피부를 10년 더 젊어지게 만드는 피부관리법 강좌, 화장 뜨지 않고 잘 먹게 만들어주는 메이크업, 아티스트들만이 메이크업을 하는 메이크업 노하우 교육, 피부를 분석한 후 내 피부에 꼭 맞는 성분이 적당량이 들어가는 화장품 고르는 노하우 강의를 한데 묶은 패키지를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할 예정입니다. 지금과 같은 겨울철에도 살아있는 피부를 원하신다면 지금과 같은 겨울철에도 살아있는 피부를 원하신다면 늘 빛나는 얼굴을 보이시다면 아시죠? 사랑하는 분에게 하면 아시죠? 여자가 물었다. 나는 참석자들의 반응을 살피기 위해 주위를 둘러보았다. 예비신부들이 눈빛을 관심 있는 반짝반짝 빛나고 피부관리를 패키지를 신청하는 분께는 제가 직접 방문해서 피부를 젊게 만드는 스킨케어를 일주일에 결혼식 전까지 무료로 해드리는 쿠폰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받아가세요. 여자는 미소를 지으며 보조 진행자에게 스킨케어 쿠폰을 나눠주라고 지시했다. 그러자 상상도 하지 못했던 장면이 내 눈앞에 펼쳐졌다. 세미나 참석한 사람들 대부분이 쿠폰을 받아들더니 결국은 패키지를 신청하는 것이 아닌가. 화장품이 아니라 피부관리법과 메이크업 노하우, 그리고 내가 보기엔 화장품 팔기 유도하는 것이 화장품을 팔기 위해서 고객을 유도하는 것이 분명한 강의를 패키지로 묶어놓은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돈을 받고 팔 수 있다니.
차 한 대 팔아보려고 휴일도 없이 밤늦게까지 전단지를 뿌려서 하는 나에게 그것은 충격이었다. 놀라웠다. 참석 받아들이는 결국은 패키지를 신청하는 것이 아닌가. 화장품이 아니라 피부관리법, 메이크업 노하우, 그리고 내가 보기엔 화장품을 팔기 위해 유도하는 것이 분명하기를 패키지로 묶여 같은데 그런 것도 돈으로 팔 수 있다. 차 한 대 팔아보려고 휴일도 없이 밤늦게까지 전단지를 뿌려대는 나에게 그것은 충격이었다. 놀라웠다. 여자는 자신의 이름이 문성이라고 했다. 문성에 언젠가 어디서 만날 날이 올 것이다. 다시 만날 날이 올 것이다. 문성이 언젠가 어디서 만날 날이 올 것이다. 반드시. 업무 시간에 할 일은 단 2가지뿐. 심현수식 영업비법 강의 3번. 업무 시간에 할 일은 단 2가지뿐. 우리의 주인공 최고가 이제는 사랑하는 여자에게 바람까지 맞았대요. 거기 매일 쉬지 않고 명함과 전단지를 뿌려대도 한 달에 고작 차 한두 대밖에 팔지 못하는 가엾은 최고가 말이죠. 누가 봐도 부지런히 발품을 팔며 열심히 일하는데 왜 최고는 이 정도 성과밖에 올리지? 누가 봐도 발품을 팔며 열심히 일했는데 왜 최고는 이 정도 성과밖에 못하는 걸까요? 그 이유를 이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인들이 업무를 시작해서 마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대략 10시간이라고 합니다. 대략 10시간. 업무를 시작해서 마치기까지. 그 중에서 정말로 영업하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여기 최고만큼이나 열심히 영업하는 나열심이라는 영업사원이 있습니다. 그는 아침 일찍 출근하여 동료들과 어제 영업 현장에서 있었던 경험담을 서로 이야기하며 공유하고 교회에 참석하여 토시 하나 놓칠세라 집중해서 상급자가 알려주는 상품에 대한 내용을 귀담아 듣고 멘탈 교육을 받으며 자신에게 동기부여를 하는 등 동시에 연기로 자신감을 끌어올리죠. 조회가 끝난 후에는 신문을 봅니다. 오후 3시, 6시에 각각 다른 고객을 만나는데 부드럽게 대화를 풀어나갈 만한 이야기거리를 찾는 것이죠. 점심시간 때는 마음에 맞는 동료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오늘 만나기로 약속한 고객들에 대한 정보를 들려주고 어떻게 영업을 하면 좋을지 물어보기도 하고 나름대로 작전을 짭니다. 식사를 마치니 1시. 첫 번째 고객이 약속한 시간까지는 아직 2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나일씨는 근무하는 영업소 강남에 있고 만나기로 한 고객은 인천에 있으니 1시간 정도 여유가 있는 셈이죠. 나일씨는 경부고속도로 타고 가다 서울 외곽순환도로 일산방향으로 들어가서 제2경인고속도로로 내려가면 약속 장소가 50분 정도 걸린다는 것을 경험상 알고 있습니다. 그때 마침 어제 인터넷 서점에서 주문한 영업 관련 서적이 도착하지요. 나열심은 커피를 마시면서 그 책을 읽습니다. 2시가 되니 나열심은 읽던 책을 덮고 영업소를 나섭니다.
도로가 막힐지도 모르는 생각에 10분 일찍 나선 것이죠. 도로가 막힐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10분 일찍 나선 것이죠. 나일심이 좋아하는 걸그룹의 노래 크게 틀어놓고 미리 정해놓은 방향으로 차를 몰고 다닙니다. 2시 5분 약속 장소에 도착한 나일심은 고객과 상담을 마치고 고객과 상담을 마치고 두 번째 고객 만나기로 한 장소 의정부를 향해 부지런히 차를 몰았죠. 의정부에서 고객의 미팅을 마치고 강남역에 있는 영업소로 복귀하니 9시 모두 퇴근하고 사무실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일심은 혼자 생각합니다. 보라고 나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나만큼 부지런한 사람이 어디 있냐고. 나보다 일찍 출근한 사람도 없고 나보다 늦게 퇴근하는 사람도 없잖아. 그러면서 스스로 자랑스러워 하지요. 여러분이 듣기에는 어떤가요? 나일심이라는 영업사원이 정말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느껴지나요? 누구보다 일찍 출근하고 누구보다 집중해서 상품 공부를 하고 인천으로 의정부로 차를 몰고 다니며 고객들을 만나 상담하고 누구보다 늦게 퇴근하니 이보다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은가요? 여기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과연 나일심이는 열심히 일한 만큼 높은 성과를 올리고 있는 걸까요? 같은 질문을 저에게 하신다면 저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왜냐고요? 나일심은 유능한 영업사원이 아니니까요. 오히려 그는 부지런히 고객들을 만나고 다니기는 하지만 실속은 차리지 못하는 무능력한 영업사원의 표상과도 같습니다. 업무 시간에 해야 할 일이 있고 그 외의 시간을 활용해서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나일심은 그것들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일심이 실제로 영업을 한 시간은 고객과 만나 상담한 시간뿐입니다. 나일심은 그 외의 시간들도 영업을 잘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영업에 도움이 된다고 여기겠지만 실은 비효율적으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동료들과 어울려 경험담을 주고받는 것, 고객이 아닌 사람과 함께 식사하는 것, 그것도 1시간씩이나 말이죠. 업무 시간에 신문을 보고 책 읽는 것, 차를 몰고 달리며 음악을 듣는 것 등등은 우리 영업인들을 실패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일들입니다. 업무 시간에는 단 2가지 일만 해야 합니다. 첫째는 고객을 만나서 고객이 제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PT 및 클로징 하는 것이고, 둘째는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을 만나기 위해 고객을 발굴하거나 소개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 2가지 외의 일은 하는 것은 영업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최고처럼 무턱대고 명함과 전단지를 나눠주는 것, 나일심처럼 인천에서 고객을 만나고 의정부로 이동해 또 다른 고객을 만나는 것 모두 바보짓입니다. 최고가 명함과 전단지를 나눠주는데 쓴 시간은 영업시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업무 시간에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엉뚱한 짓만 죽어라 하고 있으니 당연히 실적이 나쁠 수밖에요. 마찬가지로 나일심이 고객을 만나기 위해 인천에서 의정부로 이동하는 데 쓴 시간도 영업시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가 차 안에서 PT 및 클로징 연습을 하지 않고 걸그룹 노래를 듣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이런 식으로 멍청하게 약속을 잡는 것은 더 큰 문제 행동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인천에서 의정부까지 적어도 2시간은 걸릴 겁니다. 퇴근 시간이라면 더 걸릴지도 모르죠. 그러니 대충 따져봐도 나 열심히 차 안에서 보낸 시간은 5시간이 넘습니다. 영업 일정을 잡을 때 오늘은 인천에서 고객을 만나기로 했다면 그 근처에 있는 고객을 찾아서 추가 약속을 잡아야 합니다. 나 열심처럼 하면 하루에 기껏해야 2, 3명밖에 만나지 못하지만 고객 미팅 일정을 같은 시간, 같은 지역으로 모아서 잡으면 하루에 5, 6명도 거뜬히 만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영업을 처음 시작하신 분들의 눈에는
하루에 2, 3명 만나는 선배 영업사원이 굉장히 대단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 일이 매우 어렵게 느껴지겠죠. 하지만 저와 함께 체계적인 방법으로 잠재 고객을 모으는 방법을 익히신다면 하루에 2, 3명 정도는 만족하지 못하시게 될 겁니다. 승부를 가르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효율성이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 파트 4. 최고 월천의 회원이 되다. 제가 보기에 최고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영업시간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최고시가 영업하는 시간은 하루에 한두 시간 밖에 되질 않아요. 나머지는 영업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2009년 12월 7일 월요일 오늘 신고수 회장을 만났다. 그리고 또 한 사람 피부관리 세미나를 주최하는 여자분도 만났다. 문성에 참으로 묘한 인연이었다. 나는 송지수가 있던 바로 그 자리에 슬그머니 그녀가 들어오고 있음을 느낀다. 하나를 잃으면 하나를 얻는다고 했던가? 어서오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약속 시간에 맞춰 한국 영업인 문을 열고 들어서자 비서가 나와서 쉽게 웃으며 물었다. 최고라고 합니다. 네, 이리로 오세요.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는 여비서가 안내한 방으로 갔다. 책상 위에 앉아 업무를 보고 있던 심고수 회장이 일어서서 내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반갑습니다. 앉으시죠. 나는 심고수 회장과 악수를 나누고 그가 고원하는 자리에 앉았다. 그 사무실을 안내겠다. 회장님 명함은 최신차 선배님께 받았습니다. 나는 명함을 꺼내 심고수 회장에게 건네며 말했다. 그러셨군요. 차는 뭐로 마실까요? 녹차 주십시오. 여기 녹차 2잔 갖다 주세요. 심고수 회장이 여비서에게 말하고 나를 쳐다보았다. 먼저 최고씨 얘기부터 듣고 싶습니다. 그동안 어떤 식으로 영업을 해왔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죠? 네, 물론입니다. 잠시 여비서가 녹차를 가져왔다. 나는 그녀가 가져온 녹차를 마시며 마치 고해성사를 하듯이 자동차 영업사원이 된 이후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모두 털어놓았다. 그러셨군요. 제가 보기에는 최고시 가장 큰 문제점은 영업시간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최고시가 영업하는 시간은 하루에 2시간 밖에 되질 않아요. 나머지는 영업시간을 볼 수 없습니다. 남들이 눈에 영업하는 것처럼 보이거나 본인 스스로 그렇게 믿고 있을 뿐입니다. 마치 고장난 수도처럼 아까운 시간이 줄줄 새고 있는 것이죠. 심고수 회장은 단호하게 말하고 업무시간에는 단 2가지 일만, 업무시간에 할 일, 고객을 만나서 고객의 제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PT 및 클로징,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을 만나기 위해서 고객을 만나기 위해서 고객을 하거나 소개를 유도하는 일. 이 2가지 외에는 영업시간으로 보질 않는다. 자, 다시 고객을 만나서 고객이 제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PT 및 클로징을 한다. 또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을 만나기 위해서 고객을 발굴하거나 소개를 유도한다. 심고수 회장은 영업시간 관리가 왜 중요한지 예를 들어가며 한참 설명하고 말했다. 오늘 상담은 여기서 마쳐야겠습니다. 저희 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성공 사례들을 읽을 수 있고 수강생분들이 올린 교육 후기 동영상도 볼 수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전에 봤습니다. 꼼꼼히 살펴보세요. 꼼꼼히 살펴보셨나요? 아니, 그게 이번에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천천히 꼼꼼히 읽어보고 들어보십시오. 원하는 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참 한 달 전쯤에 저에게 강의를 들으며 서로 알게 된 분들이 저희 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성공 사례하고 교육 후기,
동영상도 볼 수 있고 꼼꼼하게 살펴보셨나요? 천천히 꼼꼼히 읽어보고 들어보십시오. 원하는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 한 달 전쯤에 저에게 강의를 들으며 서로 알게 된 분들이 모여 스터디 모임을 만들었는데 오신 김에 그분들과 인사나 하고 가시죠. 5시부터 제가 그분들을 코칭해 주기로 되어 있거든요. 심고수 회장이 시계를 보더니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도 함께 일어서서 스터디 모임 회원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강의실로 갔다. 심고수 회장은 그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한 명 한 명 나에게 소개를 시켜 주었다. 오신 김에 그분들과 인사나 하고 가시죠. 5시부터 제가 그분들을 코칭해 주기로 되어 있거든요. 심고수 회장이 시계를 보더니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도 함께 일어나 스터디 모임 회원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강의실로 갔다. 심고수 회장은 그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한 명 한 명 나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이분은 보험회사에 근무하는 이준성님, 이분은 네일아트를 하고 계신 김기현님, 그리고 이분은 대한화장품에 근무하는 문성혜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중고차 파는 일을 하고 있는 최고입니다. 나는 애써 침착하게 그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며 명함을 주고 받았다. 사실 강의실에 들어설 때부터 내 가슴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문성애, 활짝 웃고 있는 그녀의 얼굴 화살처럼 날아와 내 눈에 박혔다. 저희 모임 명칭은 월천회입니다. 이왕 영업세계에 뛰어든 한 달에 1,000만원 이상은 벌자는 의미에서 지은 이름이죠. 이준석이 자랑하듯 말했다. 2달 전에 한국영업인협회가 주최한 4주짜리 교육인 영업의 정석 강의를 듣다 알게 된 사이입니다. 얘기를 나누다 보니 서로 마음이 통해서 단번에 모임을 결성하게 됐죠. 아, 네, 그러시군요. 나는 건성으로 대꾸하며 슬쩍 문성희를 쳐다봤다. 문득 이 모임의 회원이 되면 계속해서 그녀를 만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떠올랐다. 영업 비법도 익히고 문성혜님도 만나고 그야말로 일석이조 아닌가. 월천에 정말 좋은 이름이네요. 취지도 좋고요. 그래서 말인데 초면에 실례되는 부탁인 줄은 알지만 저도 좀 끼워주시면 안 될까요? 나는 애원하듯 간절하게 부탁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모두들 어이없다는 표정이었다. 정식 회원이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임시 회원이라도 받아주십시오. 나는 깊숙이 허리를 숙이고 최대한 공손하게 머리를 쪼아렸다. 그렇게 하시죠. 다다익선이라고 3명보다는 4명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때 고맙게도 심고수 회장이 내 편을 들어주었다. 저희들에게도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 상의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이준석이 경계하는 눈빛으로 나를 보며 말했다. 아마도 그가 모임의 회장인 듯 했다. 고맙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는 다시 한번 공손히 인사를 하고 강의실을 나왔습니다. 약속되어 있는 코칭 시간이 이미 10분 정도 지나 있어 더 있을 수가 없었다. 나는 문을 닫으면서 다시 한번 슬쩍 문성애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웃고 있었다. 햇빛처럼 빛나게. 심고수 회장과 문성애, 문득 오늘 만난 두 사람이 내게 행운을 가져다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느낌이 좋은 만남이었다. 2009년 12월 23일 수요일. 내일은 크리스마스 이브다. 미친 척하고 성의 누나한테 전화를 걸어 별다른 약속 없으면 나와 함께 영화나 보러 가자고 해볼까? 지금 시간 11시. 성의 누나는 어디 있을까? 아마도 집에 있겠지. 집에서 뭘 하고 있을까? 아마도 집에 있겠지. 집에서 뭘 하고 있을까?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까? 아니면 잠을 자고 있을까? 잠들었다면 꿈속에서 누구를 만나고 있을까? 누구를 만나고 있을까? 성의 누나가 자꾸 꾸고 성의 누나가 꾸고 있을지도 모르는 영화 같은 꿈속의 남자 주인공이 나라면 얼마나 좋을까? 신고수 회장을 만나고 집에 돌아온 나는 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먼저 성공 사례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읽었다. 그러고 나서 수강생들의 교육 후기 동영상은 물론 각종 동영상 강의도 들어보았다. 특히 중고차를 판매하는 진영대 딜러 후기와 동영상을 주의 깊게 읽고 보았다. 진영대 딜러는 5월 초 처음 강의를 들었는데 100일 정도 공부를 하고 연구한 끝에 효율적인 영업 프로세스를 구축했다고 9월 초에 세미나를 열어 2시간 만에 차를 8대를 판매했고 9월 15일 보름 동안에 35대의 차를 판매하는 3천만 원이 넘는 수당을 받았다. 다음은 그가 남긴 교육 후기였다. 일단 강의를 듣고 나면 와 이런 방법이 있었구나 감탄하게 됩니다. 그런데 잠시 후엔 의심이 듭니다. 과연 이런 방법이 통할까? 그러다 조금씩 실전에 응용해 보면서 되긴 된다 하는 것을 알게 되죠. 하지만 뭔가 좀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심고수 회장에게 상담을 요청하게 됩니다. 심고수 회장의 피드백을 받은 후 다시 해보면 이젠 정말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랬던 감탄, 의심, 실전 응용을 통해 약간의 성과를 올릴 수 자신의 부족한 점 인지, 피드백, 실전 응용을 통해 정말 된다는 확신을 얻은 순서로 가는 것 같은데 저만 그런가요? 그 글에 달린 댓글을 보니 대부분 그와 비슷한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았다. 일단 강의를 듣고 나면 와 이런 방법이 있었구나 감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잠시 의심이 듭니다. 잠시 후에는 의심이 듭니다. 과연 이런 방법이 통할까? 그러다 조금씩 실전에 응용해보면 되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죠. 하지만 뭔가 좀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심고수 회장에게 상담을 요청하게 됩니다. 회장이 피드백을 받은 후 다시 해보면 정말 된다. 이렇듯 감탄, 의심, 실전 응용을 통해 약간의 성과를 올림, 자신의 부족한 점 인지, 피드백, 실전 응용을 통해 정말 된다는 확신을 얻은 순서로 가는 것이다. 연구한 끝에 프로세스를 구축했다. 100일 정도 공부하고 세미나를 열어 2시간 만에 9월 초에 세미나를 열어 2시간 만에 차를 8대 판매 9월 15일 날 보름 동안 85대를 판매한 수당을 3천만 원을 받았다. 그가 남긴 후기 나는 어렴풋이 깨달았다. 영업인이란 고객을 발굴하고 고객을 만나고 고객에게 제품을 사도록 만드는 것임을 또한 무작정 전단지를 나눠주는 것도 문제 행동이지만 전단지 자체가 더 큰 문제를 안고 있었다는 사실도 있었다는 사실도 깨달았다. 전단지는 콘셉트, 문제 해결, 근거, 요청, 반복, 한정의 8가지 요소를 적절히 활용해서 만들어야 효과가 크다는 것도 알았다.
효과가 크다. 컨셉트, 문제, 해결, 근거, 요청, 반복. 그것만 해도 나에게는 큰 성과였다. 나는 신고수에 대한 강의 내용을 토대로 다시 전단지를 만들었다. 이번에는 길거리가 아닌 중고차 매매 시장을 돌면서 사람들에게 전단지를 나눠주었다. 그때 마침 반가운 전화가 걸려왔다. 저 문성희예요. 올체네. 아, 네, 안녕하세요. 난 뛸 듯이 기뻤지만 예스 태연하게 대답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강남에서 모임이 있는데 나오실 수 있나요? 네, 그럼 저를 받아주시는 건가요? 회장님 부탁도 있고 해서 일단 임시 회원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괜찮으시죠? 저야 임시 회원도 감지 덕지죠. 감사합니다. 이번 주 스터디 주제는 문자 멘트, 전화 멘트인데 처음이니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오세요. 성의 누나가 부드럽게 말했다. 얼굴만큼이나 목소리도 마음씨도 고운 여자였다. 아닙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나가겠습니다. 난 자신있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협회 홈페이지에 문자 멘트, 전화 멘트에 대해 나와 있을 줄 알았던 것이다. 전화 멘트. 그러나 아니었다.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에 접속해 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샅샅이 뒤져봤지만 어쩔 수 없지 뭐. 성희 누나 말대로 모임에 처음 참석하는 것 아닌가. 이번엔 분위기만 익힌다는 생각으로 가자. 나는 그렇게 마음먹고 부지런히 남아있는 전단지를 나눠주었다. 성희 누나의 전화가 내게는 행운을 가져다 준 것일까? 다음 날부터 전단지를 보고 걸었다는 전화가 급격히 늘었다. 하지만 원하는 차 가격만 물어볼 뿐 좀처럼 구매 의사를 보이지 않았다. 토요일까지 30통 넘는 전화를 받았는데 실제로 판 것은 투싼과 스펙트라 2대 뿐이었다. 그래도 지난달 실적을 이번에는 5일 만에 달성했으니 절반의 성공을 거둔 셈인가. 나는 스스로 일하며 희망을 붙여넣었다. 앞으로 더 나아질 거야. 그럴 거야 반드시. 다음날 스터디 모임에 나가 그 얘기를 하니 모두들 크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최고 씨와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스터디 주제를 문자 멘트, 전화 멘트로 잡은 겁니다. 이준석이 말했다. 디어 성의 누나도 다니던 대학에 휴학계를 내고 네일아트 숍을 돌아다니며 제품을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는 김기현도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었다. 그리고 맞아, 자연스럽게 그들 사이에 우리는 같은 영업인이라는 동지의식이 형성됐다. 그랬다. 그들과 나는 영업인이었다. 비록 업종은 다르지만 고객에게 자신이 취급하는 제품을 파는 일을 고객에게 업종은 다르지만 고객에게 자신이 취급하는 제품을 파는 일은 그는 같았다. 고객의 방문을 유도하기 위해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는데 대부분 방문까지 잘 이어지지는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오늘은 먼저 그 이유를 찾고 방문까지 이어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오늘은 먼저 그 이유를 찾고 고객이 나를 찾아오도록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찾아오도록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문자 멘트와 전화 멘트의 핵심이니까요. 자, 시작해볼까요? 이준석이 미소를 지으며 우리를 둘러보았다. 우리는 초등학생처럼 해맑게 됐다.